오늘 이제 마지막 1학기의 마지막 챕터 10장이에요. 10장에서 페이스 다이어그램인데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까지 배우면 1학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니까 우리 집중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스 다이어그램. 상태도라고 하는데요. 상태도.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10장에서 다루는 것은 Equilibrium Phase Diagram, 평형 상태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도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용어들을 좀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Unary System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터미널러지를 배우는데 이 책에는 좀 없지만 상평형도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의 기초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연력학 듣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필수로. 그래서 연력학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력학을 이미 배우고 있겠지만 그 좀 복습 겸 해서 그 연력학에 필요한 터미널러지들을 좀 공부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뭐 알로이를 만들든 재료를 그냥 하나의 그 엘리먼트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개 뭐 합금 형태라든가 아니면 섞어서 쓰게 되면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섞였을 때 이제 뭐 반응도 일어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상이 주어진 외부 조건에 대해서 안정하냐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직은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 텐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요거는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니까 한번 설명하고 자세히 들어가기로 합시다. 두 가지 엘리먼트를 섞었어요. 원소 두 개를 섞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섞었을 때 이 두 원소가 섞이면 가장 안정한 상을 찾아갈 텐데 그 상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궁극적으로 얘는 뭘 좋아할 거야? 이 재료는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일 엘리먼트 1을 몇 프로 웨이트 퍼센트 무게비 그 다음에 엘리먼트 2를 또 몇 웨이트 퍼센트를 두 개를 섞었다 합시다. 그래서 어떤 온도에다 놓으면은 쉽게 말하면 뭐 이게 아주 온도가 높으면 두 개가 섞였지만 녹을 수도 있고 액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더 높으면 기체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낮으면 고체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고체 상태에서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몇 개의 페이스, 상이 몇 개가 존재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상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상의 조성은 뭐가 돼요? 조성이라고 해요. 컴포지션. 그러니까 조성이라고 하면 요게 몇 프로 섞이고 요게 몇 프로 섞였냐 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는 요 그림을 보고 설명할 때 How much of each face 그리고 각각의 양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여기 좀 밑에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엘리먼트 하얗게 칠한 거하고 주황색인 엘리먼트 2를 섞었다고 합시다. 섞으면 이렇게 무질서하게 섞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여기 좀 규칙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A하고 B가 무슨 예를 들어서 화합물을 만들어서 A, B라는 화합물을 만들었다. 이거 보면 1대1로 섞여 있어요. 이건 뭐 웨이트 퍼센트니까 아토믹 퍼센트하고 웨이트 퍼센트는 여러분이 그 구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고 그것을 뭐 그래서 AM이라든가 뭐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알면 서로 그 상호 우리가 수식에 의해서 변형이 되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웨이트 퍼센트라고 줬지만 이걸 아토믹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토믹 퍼센트는 원자의 수의 비니까 1대1로 있으면 이것은 A, B가 1대1로 화합물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A, B라는 새로운 화합물이 될 거예요. 여기는 A, B가 아니에요. 여기는 고용 상태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고체의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상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상이 안 나타나면은 한 상으로 나타난다고 여러 번 배웠죠. 고용 상태가 되면 한 상으로 배워요. 예를 들어서 완전 고용체다. 그러면 한 상으로 끝까지 갈 거예요. 100% 치환될 때까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A를 많이 집어넣으면은 여기 B라는 상으로 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A끼리 덩어리를 져서 A의 구조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지금 고체로 봤기 때문에 고체에서 믹싱하는 걸 봤기 때문에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것은 고체가 아니라 설탕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물 속에다가 설탕을 섞었다고 합시다. 그럼 설탕을 넣어요. 그러면 녹죠. 설탕물이 돼요. 근데 설탕물은 하나로 굉장히 유니폼하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상으로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경험을 하다시피 자꾸 설탕을 집어넣다 보면은
어떤 상온이라고 하면 처음엔 녹지만 어느 정도 되면 설탕이 가라앉죠. 그럼 여러분 육안으로도 두 상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상이에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케미칼리, 피지컬리 구별이 되는 그 호모지니어스한 부분을 우리가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육안으로 물과 가라앉은 설탕, 혹은 소금물도 마찬가지지만 소금이 가라앉았다면 두 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고체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게 FCC 구조고 이게 뭐 BCC 구조라면 두 개가 다른 게 나타나겠죠. 그럼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면은 그래요. 여기 이제 복잡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고체가 섞일 때도 똑같은데, 자, 물에다가 설탕을 넣는데 어떤 경우에는 한 상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럼 설탕이 가라앉냐 이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물에다가 설탕을 자꾸 집어넣으면 가라앉기 시작하겠죠. 그럼 가라앉지 않는 것을 우리가 그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죠? 뭐라고 부르죠? 예, 고용 한계라고 그래요. 그죠? 솔루빌리티 리밋이라고 하는데 고용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온도에서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설탕끼리 가라앉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런 현상이라면 하얀 것 속에서 이렇게 고용 한계까지는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온도가 넘어가면은 지금 설탕으로 예를 들면 이런 화합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이 주황색끼리 뭉쳐서 주황색의 고유의 엑스레이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화합물을 만든 경우에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중간 화합물을 만든 경우고, 만약에 물에서 설탕이 녹는다면 물 속에 이렇게 있다가 고용 한계를 넘어가면은 여기에 설탕 덩어리가 가라앉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같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가라앉았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설탕을 가라앉은 상태를 녹이고 싶으면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녹죠? 온도를 높이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온도를 높이면 설탕이 다시 녹죠. 솔리빌리티 리밋이 커져요. 그러면서 녹아버려요. 자, 그러면 상이 다시 한계로 바뀌죠. 이 연력학, 이퀄리브리엄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배우는 건 그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상이 몇 개가 생기고 어떤 상이 안정하고, 몇 개가 생겼다는 것은 그 상이 그 조건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온도를 아까 설탕물에서 올려주면 불안하기 때문에 다시 한 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10장이에요. 그럼 연력학적으로 어떤 상이 그런 조건에서 안정하냐. 그럼 여러분이 지금 말했지만 조건으로 뭘 들었냐면 여러분은 온도를 얘기했어요. 그죠? 온도가 조건을 바꾸는 하나의 인자네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전에 또 인자가 있죠. 뭐죠? 미리 얘기했죠. 설탕을 처음에 넣을 때는 녹더니 설탕을 많이 넣으니까 어때요? 녹지 않게 됐죠. 거기서 변수가 뭐예요? 설탕의 양이죠. 그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성이라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성을 바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물과 설탕에서 양을 바꾼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변수를 여러분 두 개를 봤어요. 조성, 그죠? 조성을 봤죠. 그 다음에 온도를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지금 눈치채지 못했지만 또 하나 있겠죠. 뭐죠? 뭐가 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응? 원자의 크기? 원자의 크기가 변수가 되나요? 압력이죠, 압력. 압력. 여러분이 사이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콜라 같은 걸 따면, 맥주 같은 걸 따면 팍! 왜 김이 나와요? 속에 고용되어 있던 것들이 그 세계 고압으로 눌러놨잖아요. 근데 압력이 바뀌니까 가스로 분리돼서 가스는 뜨니까 당연히 나와야겠죠. 자, 여러분이 벌써 실생활에서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실생활에서 겪은 게 있어요. 아버지의 양주를 슬쩍 먹었어요. 아버지의 양주를 슬쩍 먹고 거기다가 양이 줄었으니까 채워놔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또 비겁하게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어. 어떻게 하면 돼? 유리에다 표시하려면. 반지 같은 걸로 싹 긁으면 표시 나죠.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표시를 금을 딱 해놔요. 여기까지 내가 먹었다는데 아들이 몰래 먹었어요. 이만큼 먹었어. 딸도 먹지. 요만큼을 먹었는데 그거를 안 걸리게 하려면 여러분이 뭘 하냐면 비슷한 색깔의 보리차를 섞어놔요. 그죠? 아니 뭐 이건 농담이지만 그냥 섞었다고 합시다. 바보처럼 거기다가 기름을 섞는 사람은 없어요. 색깔이 비슷하다고. 왜? 기름을 섞어 놓으면 바로 걸리죠. 육안으로도 상이 분리가 된 게 보여요. 그건 두 상이에요. 근데 알코올에다가 물하고
뭐 보리차도 물론 그 용액이니까 용액끼리 섞었을 때는 대부분은 잘 섞여요. 그걸 이미 알고 한 상으로 아버지가 눈치 못 채게 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두 상으로 육안으로 구별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는데. 그다음에 가스. 이 안에 산소하고 질소가 섞여 있죠. 80% 20%. 자, 여기가 질소가 따로 모여 있고 여기 산소가 따로 모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어디 가서 질소 많은 데 가면 죽어요. 산소 있는 데만 찾아가면서 숨을 쉬어야 될 거예요. 섞여 있어요. 기체는 대부분 하나의 페이스예요. 섞이기 때문에. 액체도 대부분 하나의 페이스고. 근데 고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믹서빌리티가 굉장히 가능한 것보다 굉장히 이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본 것처럼 어떤 외부의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안정하냐, 어떤 상이 안정할 것이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시스템은 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11장에서 배우는 건 뭐냐? 연금술사가 돼야 되죠. 얘는 글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가군 쉽지만 항상 연력학은 드라이빙 포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고 안 가는 것은 액티베이션이라는 어떤 장벽을 넘어야 돼요. 키네틱 배리어를 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얘가 가고 싶어 하는지 안 가고 싶어 하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배운다고 그랬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크게 보면 우주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재료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봤던 A, B라는 엘리먼트를 섞은 재료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보고 싶은 시스템이에요. 알겠죠? 시스템은 portion of the material under consideration.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재료에. 내가 만약에 공기 중에 이만큼 있다면 이게 지금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바운더리가 물리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너리 바운더리가 가질 수 있어요. 상상의 바운더리 안에서도 시스템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만 보면 돼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equilibrium. equilibrium이라는 것은 평형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 챕터에서 다루는 것은 평형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equilibrium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equilibrium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다루고. 평형은 뭐냐? unbalanced force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들이 다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도 가려고 하는 구동력이 없다는 상황. 그것이 equilibrium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연력학을 배웠다니까 한번 정리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잡힐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을 때 온도를 올리면은 설탕물이 더 녹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온도가 하나의 베리어블이거든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어떤 에너지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템퍼러처라는 것은 분명히 이 연력학 시스템의 하나의 중요한 인자고요. 우리가 그것을 온도니까 thermal equilibrium이라고 그래요. 온도만을 다루는 걸 우리가 thermal equilibrium이라는 말로 다른 건 가만히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평형이 정해지느냐 하는 것을 thermal equilibriu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이쪽에 온도가 뜨겁고 이쪽에 온도가 낮으면 당연히 뜨거운 데서 온도가 낮은 데로 가죠. 언제까지? 똑같아질 때까지. 다 똑같아지면 포논, 이거 열의 알갱이죠. 열을 이제 일로 가려고 하는 힘과 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따로 없죠. 밸런스드 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 한쪽으로 언밸런스가 되면 밸런스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thermal equilibrium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항상 균일하죠. 뜨거운 데서 작은 데로, 낮은 데로 내려가니까. 또 우리가 화학적 평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화학적, chemical equilibrium, 화학적 평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설탕의 함량이 어떻게 되냐. 함량을 더 넣으면 또 거기에 맞게 쫓아가겠죠. 설탕을 빼주면 거기에 맞게 쫓아가겠죠. 그 평형을 화학적 조성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화학적 조성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섞죠. 세 가지를 섞을 수도 있고 네 가지를 섞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각각의 하나를 I로 컴포넌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과 아까 말한 뭐 알코올을 섞었다든가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 I가. 그다음에 아까처럼 물과 설탕을 섞었다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가 되겠죠. 뭐 세 가지 원소를 섞었어요. 철과 카본과 뭐를 섞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되면 여기 세 가지가 돼요. 그 각각이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뮤I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원소로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말을 써요.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죠. 케미컬 포텐셜 에너지. 이게 에너지 텀이에요. 뮤가.
그 다음에 mechanical, 기계적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열적, 기계적, 화학적 평형을 얘기하는 거죠. 기계적 평형을 하는 게 뭐예요? pressure죠, pressure.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텀을 배웠죠. 스트레스가 뭐예요? 로드를 단위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프레셔가 한 게 있어요.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셔, P라는 압력 텀은 바로 기계적 평형을 얘기합니다. 이쪽을 압력을 주면 이쪽 밀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연력학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재료 연력학 같은 데서. 그런데 그 외에도 인자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electrical 이퀄리브리움을 또 찾아가야 돼요. 이건 뭐냐면 전기장의 세계. 이게 대문자 E로 쓰지 말고 이게 좋은데 이 필기체 E자. 전기장의 세계예요. 전기장의 세계라는 것은 전압을 두 개 사이의 거리로 나눠준 값인데 전기장의 세계예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기장이 걸렸다.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흘러가죠. 왜 흘러가요? 평형 상태를 쫓아가려고 가는 거죠. 전압이 높으면 한쪽으로 흐릅니다. 또 매그네틱 필드, 자기장의 세기. 이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후반기 2학기 때 전기적 특성과 자기적 특성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재료들은 이 세 개를 갖고 주로 얘기해요. 이런 것은 전기 재료나 자성 재료는 이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보통 하는 걸 우리가 심플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단순계. 요 세 가지만을 다루는 데를 우리가 단순계라고 지금 10장에서는 요 세 가지만 다루고 있어요. 심플 시스템. 이걸 변수로 하네요.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전기 재료는요. 전기 재료는 이런 거보다 전기장에 대해서 더 많이 안정한 상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나무 토막이라든가 뭐 부도체다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거 별로 상관없죠. 자성체가 아닐 때 이걸 특별히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성체의 연력학적인 무슨 고려를 한다면 자성체에선 이걸 다뤄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요 세 가지 아주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편한 게 기계적, 열적, 화학적 평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평형이면 그게 평형이에요. 그럼 평형을 얘기하는 어떤 단위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인데 무슨 에너지를 갖고 평형을 얘기할 거냐가 있죠. 그러니까 평형을 얘기하려면 에너지가 낮다. 자, 무슨 에너지가 낮을 것이냐.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뭐 키네틱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가늠을 하느냐 하는 게 남아있죠. 자, 우리가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프리 에너지.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것을 씁니다. G라고 쓰는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를 써요. 에너지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뭐를 쓰냐. 프리 에너지가 조금 전에 봤지만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봤죠? 그죠? 왜 설탕이 왜 가라앉고 하는 게 다 온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어떤 안정한 상을 찾아야되면 그게 에너지가 낮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 것처럼 온도 뭐 이런 것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데 어떤 베리어블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U라고 쓰고 요 책에서는 E라고 썼지만 여러분이 그 연력학 배울 때 U를 배웠죠? 이거 뭐죠? 네? 인터널 에너지죠. DU는 이거 배웠을 거예요. 연력학의 1법칙, 그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E로 썼는데 이걸 뭐 U로 바꿔도 좋을 것 같은데 대문자 U로. 자, 그런데 이 U라는 것도 에너지를 나타내는 지금 인터널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예요. 이걸로 볼 수 있어요. 재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나. 그런데 U는 펑션 오브 엔트로피와 볼륨에 대한 TDS, PDV 맞죠? 엔트로피하고 볼륨에 대한 이 인디펜던트에 따른 이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따라서 편리한 함수예요. U가 에너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배운지 모르지만 헤르몰츠 프리 에너지가 있어요. 헤르몰츠 프리 에너지는 T와 V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쓰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깁스 프리 에너지는 T와 P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써요. 이거 다 연관이 있어요. 이걸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지고 연력학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배울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함수를 갖고 다른 변수로 표현해가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 이제 수학적으로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함수를 갖다가 다른 두 개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바꿔주는 그런 기법인데요. 거기서 이 식에서 이거 나와요. 인터널 에너지. 이건 연력학 1법칙이니까 알잖아요. 들어간 열량에서 일한 만큼 빼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오고 여기서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 그런 우리가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 함수를 에너지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최소가 돼도 되고요. 이게 최소가 돼도 되고 이게 최소가 돼도 되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심플 시스템에서 뭘 했냐면 온도와 압력과 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도와 압력과 조성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 여러분은 선택을 하겠어요? 당연히 깁스 프리 에너지를 쓰겠죠. 그죠? 그럼 왜 온도와 압력을 쓸까요? 온도와 볼륨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가장 편리해요. 우리가 다루는 게 기체가 아니에요. 화공을 하는 사람들은, 기체를 다루는 사람은 부피가 더 관심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온 것처럼 깁스 프리 에너지가 H-TS, 엔탈피 마이너스 템퍼처 파이 엔트로피인데 이건 알겠지만 H, 엔탈피는 인터널 에너지 더하기 PV-TS라고요. 근데 고체는요. 고체를 우리가 다루잖아요. 주로. 액체도 잘 안 다루죠. 고체는 외부 압력이 크게 바뀌어도 부피가 별로 안 바뀌어요. 그죠? 부피 팽창 개수가 굉장히 작잖아요. K라는 게. 그래서 고체, 기체는 어때요? 압력이 바뀌면 풍선 같은 게 확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팽창이 많으니까 이 텀이 굉장히 커요. 근데 고체는 이 텀이 굉장히 작아요. 무시할 만큼. 그래서 E 플러스 H,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부피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변수로 이 P를 잡아 쓰는 게 편해요. 실험할 때도 우리가 어떤 거를 뭐 열을 줘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을 줬는데 이 부피가 바뀌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부피를 고정시키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체가. 그렇지만 압력을 고정시키는 건 쉽죠. 일기압화해서 실험하면 되고 식기압은 식기압화해서 실험하면 되니까. 그래서 압력을 고정시키고 온도를 고정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고체를 다루는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깁스 프리 에너지가 유리하죠. 쓰기에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 물론 깁스 프리 에너지는 여기에 플러스 UI가 들어갑니다. 조성 텀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조성, 그 다음에 온도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쓰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깁스 프리 에너지가 가장 최소화되는 조건이 평형이다 하는 걸 알게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 이런 거야 프리 에너지가 이게 함수인데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G가 낮은 데 가서 이 재료는 안정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건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E 플러스 PB에서 뭐 E는 엔탈피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터널 에너지가. 이 텀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H-TS인데 여기서 보면은 H하고 S도 컨스탄트가 아니고 온도의 함수예요. 뭐 T분의 CP, DT 이런 걸 여러 번 배웠을 텐데. 그래서 연력학을 보면은 이 프리 에너지가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네, 온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계산도 하고 여러분이 하죠. 델타지도 구하고. 그러려면은 온도는 인디펜던트 베리어지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HIS가. 만약에 컨스탄트라면 그냥 컨스탄트라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험으로 구해내야 되니까 어떤 재료에 대해서는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 값들을. 그럼 실험으로 구해내니까 그거 보면 뭐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든가 체인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써서 엔트로피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뭐 이런 거를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죠? 엔트로피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뭐 그럼 부피가 일정할 때 무슨 온도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요. 그래서 실측 가능한 값 있죠. 그런 걸로 변환을 해주는 걸 여러분 연력학 책에 아마 가스켓 책의 4장쯤에 나올 것 같은데 변환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H는 CP, DT로 구하잖아요.
CPDT를 구하죠. 히트 캐패시티. 히트 캐패시티는 잴 수가 있어요. 정압 비열은. 실험으로 이걸 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T1에서 T2까지 뭐 적분하면은 델타 H 값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거를 온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싶은데 이거 엔탈피 혹은 또 엔트로피는 더 황당하죠. 엔트로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환을 시켜서 여기 보면 뭐 열팽창 개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변환할 열팽창 개수 우리가 잴 수 있는 실질값이에요. 온도가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죠. 이게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데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유도해 가지고 관계식을 어떤 이퀘이션에서 변환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찾아내기 쉬운 걸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엔트로피는 T분의 CP 이걸 적분하면 되죠. 엔트로피는. 이렇게 해서 구해낸 거예요. 어쨌든 그건 연력학에서 여러분이 한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최소화가 되려면 어떤 조건에서 최소화가 되려면 여기서 볼 때 최소화가 되려면 이게 최소가 되고 이게 맥시멈이 되죠. 온도 이거는 독립변수니까 어떤 T에서 보려면 이게 최소가 되고 이게 최대가 되면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런 게 딱 온도의 함수라고요. 그냥 온도의 함수가 아니면 좋지만 온도의 함수예요. 아주 심하진 않지만 어떤 함수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걸 보면은 이게 종속 변수고 이게 독립 변수란 말이에요. 온도에. 그러면 이거 y는 a-bt, bx 꼴이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알지만 이게 절편이고 마이너스 s가 기울기겠죠. 직선에. 그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연력학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너리 페이스 다이그램이라는 것은 유너리라고 뒤에 나오지만 정의에 유너리라고 쓴 것은 조성이 하나예요. 물이면 물, 구리면 구리, 철이면 철. 내가 관심 있는 시스템의 대상이 하나인 거예요. 그게 원소도 될 수 있고요. 구리면 하나의 원소죠. 아니면 하나의 화합물 덩어리도 있어요. 뭐 물, H2O죠. H2O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H2O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유너리, 하나의 컴포넌트가 있는 걸 우리가 유너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두 개가 있는 걸 바이너리 시스템, 세 개가 있는 것을 터셔리 시스템, 터너리 시스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고체라도요. 이걸 한번 봅시다. 고체 무질서도거든요. 엔트로피는. 그러면 어떤 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고체 상태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엔트로피가 크냐. 이건 쉽죠. 무질서도가 고체가 크겠어요? 액체가 크겠어요? 기체가 크겠어요? 기체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액체가 그보다 훨씬 떨어지고 고체보다는 그래도 액체가 무질서할 거예요. 원자의 배열 상태나 이런 게. 그죠? 이건 당연하죠.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H하고 엔탈피하고 엔탈피하고 인터널 에너지가 고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뭐 차이가 나겠지만 비슷해요. 이걸 그냥 비슷하다고 놓고 봅시다. 이걸 H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한 거예요. E로. 그러면 인터널 에너지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의 포텐셜 옛날에 그 포텐셜 컵을 배웠을 때 바인딩 에너지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터널 에너지. 결과적으로 이걸 뜯어내는데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고체에 있는 원자를 뜯어내는 거하고 액체 속에 있는 뭐 원자를 뜯어내는 거하고 기체 속에 있는 원자를 뜯어내는 거하고 서로 뜯어낸다는 것은 서로 상호 인터랙션이 없이 무한대로 뜯어내는 걸 얘기해요. 어떤 게 어렵습니까? 가장. 당연히 고체가 어렵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다 뜯어졌을 때가 에너지가 제로잖아요, 그때. 그래서 포텐셜은 마이너스가 깊을수록 우물이 깊을수록 강한 결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절대값으로 이게 크다고요. 그리고 값으로는 이게 작아요. 이 우물의 깊이는 고체가 제일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렇지만 그 값 자체가 저 0에 비해서 저 마이너스니까 이게 제일 작아요. 솔리드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커브로 그렸지만요. 실제로 H와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서로 그냥 직선이라고 하더라도요. 온도, 풀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기울기가 엔트로피 마이너스 S였죠. 기울기가 크고 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편도 틀렸어요. 절편도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기체하고 고체만을 따지면 기체하고 고체를 따지면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기체일까요? 당연히 이게 기체죠. 그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기체를 노란색으로 그립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솔리드죠. 액체는 이 중간이죠. 절편은 이 중간에 오고 기울기는 또 이거의 사이죠. 액체 이렇게 있고. 이것은 지금 온도의 함수가 아니에요. H하고 엔탈피가 온도의 함수로 그린 게 엔트로피가 그냥 직선으로 그렸으니까 컨스탄트라고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이건 뭐냐면 요게 솔리드, 리퀴드, 이게 베이퍼죠. 자, 이게 뭐 물이라도 좋고요. 굴이라도 좋고 뭐 다 좋아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원소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알죠. 지금 이게 뭐예요? 프리에너지죠. 프리에너지인데 이건 뭐예요? 어떤 온도에서 이게 온도축이니까 어떤 온도에서 만약에 이것이 가스 상태로 있다면 이만큼의 프리에너지를 갖는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온도에서 이것이 리퀴드라면 이만큼의 프리에너지를 갖겠죠. 만약에 이게 솔리드라면 이만큼의 프리에너지를 갖겠죠. 그럼 이 온도에서 얘는 어떤 걸 취할까요? 가장 낮은 에너지를 쫓아가니까 당연히 솔리드의 상태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죠. 궤적이. 결과적으로 가장 작은 에너지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 요 이하에서는 솔리드가 안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리퀴드가 안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멜팅 템퍼러처라고 그러죠. 여기선 두 개가 똑같아요. 멜팅 템퍼러처에서는 두 개가 프리 에너지가 똑같죠. 그러니까 공존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보일링 포인트가 되겠죠. 끓는 점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선 곡선으로 그려놨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그리나 곡선으로 그리나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온도에 따라서 자, 이제 변수가 하나의 컴포넌트 때 변수가 온도입니다. 그럼 온도에 따라서 프리에너지 이게 어떤 상이 안정하냐? 아까 말했죠. 그 상을 찾는 거잖아요. 어떤 상이 안정한지. 아까 온도가 높으면 설탕물이 돼버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설탕이 가라앉는다 그랬죠. 두상령. 여기서 마찬가지로 해요. 어떤 뭐 구리도 좋고 이게 뭐 H2O라고 뭐 다 좋은데 자, 이것이 H2O는 수증기가 될 거고 여기서는 이건 물이 될 거고 여기서는 얼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온도 범위에서 어떤 상이 안정하냐 하는 거죠. 그거를 그려주는 이게 지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Equilibrium Phase Diagra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너리 시스템, 한 가지 원소일 때, 한 가지 컴포넌트일 때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점점 따라와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저쪽에다 압력축을 그렸죠. 아까도 말했지만 프리에너지는 펑션 오브 뭐죠? 열적 평형, 기계적 평형, 화학적 평형 이렇게 돼요. 근데 일성분계라고 그랬잖아요. 일성분계라고 그래요. 원 컴포넌트 시스템은 일성분계. 지금 H2O나 이렇게 하나가 성분이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오지 않죠. 섞지 않잖아요. 이것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컨스탄트예요. 이게 바뀔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를 두 개를 섞으면 이게 30%, 70% 섞일 때하고 50% 섞일 때하고 뭔가 달라지겠죠. 그 서로 섞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뭐야? 이게 100%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컨스탄트예요. 그러면 이제는 프리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만의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온도가 바뀌고 압력이 바뀔 때 최소가 뭐냐 이런 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림은 어떻게 그렸냐면 압력축이 없어요, 지금. 실제로는 압력축이 여기 있어야겠죠. 그럼 이 그림은 지금 어디서 그린 걸까요? 어떤 압력축의 한 면을 자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건 어디냐면 일기압에서 잘랐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기압에서 하나를 잘라놓은 거예요. 이 그림이 일기압하에서 잘라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주로 우리가 일기압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점점
만약에요. 이게 이제 1기압에서 잘랐는데 이게 뭐 이쪽으로 가면 2기압, 저쪽으로 가면 0.1기압 막 내려간다고 합시다. 1기압, 2기압, 3기압 막 올라가면은 요 점이 뭔가 바뀌겠죠. 왜 그러냐면 H하고요. 저 점을 결정하는 T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P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데 결국은 요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이 압력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압력도 이것도 압력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그럼 압력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연력학 쉬워요. 이거 알면 되죠.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바뀔 때 엔탈피가 어떻게 바뀌냐. 아니면 엔트로피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이걸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실험으로 구한다면 이걸 갖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압력이 바뀔 때 아까는 온도가 바뀔 때 이런 걸 갖고 이걸 그렸는데 이게 압력에 따라서 여기는 컨스탄트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바뀌니까 바뀌면 어떻게 하냐. 이걸 알아내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가 실험으로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변환을 써가지고 뭐 체인 룰이라든가 딴 걸 써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값으로 바꿔서 그걸 실험해서 이 값을 대체해서 쓰는 게 연력학에 나오는 거죠. 구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어쨌든 그건 또 샜는데 그럼 이걸 그리면 되면 당연히 이런 궤적이요. 이런 궤적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점과 요 점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축에서 이렇게 압력이 바뀐 데서 그리면 요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게 오고 이게 뭐 이런 축으로 다시 그리면 여기 오겠죠. 또 이게 다른 축으로 가면 또 여기 오고 여기 오겠죠. 이 점들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계속해서 압력을 쭉 바꿔서 그리면 어떤 이런 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여기서 조금 바꾼데 여기서 조금 압력이 조금 올라간데 하면 여기서 좀 벗어날 거 아닙니까? 점이. 요 점도 바뀌겠죠. 요렇게 됐을 때 이 선이 세 개 갖다 나올 테니까 그 만나는 점들이 조금씩 위치를 변경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점점 모아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미리 해놓으면 그래서 보면은 위에서 그거를 보면 이 점들의 궤적이 나온 게 이 그림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축을 봐요. 프리에너지 축이 없죠. 프리에너지 어디예요? 이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하려면 이거 3차원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변수가 2개고 종속 변수가 하나면 3차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2개가 바뀌는 거. 근데 여기서는 바뀌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보여줬죠. 왜? 이 프리에너지 이리로 올라오는 거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싶은 거냐?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뭐가 제일 안정하냐?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게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비행기 날개처럼 이게 세 개가 바뀌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게 안정하고 어디서부터 언제까지는 영역만 알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고 뭐 이게 이렇게 갔다 오면 어디서 만날 거 아니에요. 저거를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저기다가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투영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자꾸 생각을 해봐요. 이게 2차원이잖아요. 평면이 2차원이죠. 2차원에다가 지금 여기 축이니까 프리에너지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3차원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2차원에다가 3차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등고선이죠. 지도가 그렇죠. 산을 나타낼 때 어떻게? 등고선 나타내죠. 그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제로 터너리 시스템으로 가면은 터너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원소를 갖고 섞어서 컴포넌트 3개를 갖고 그리는 겁니다. 그럼 1기압으로 하더라도 5개가 돼가지고 기압을 하나 픽스 하더라도 4개가 돼요. 그죠? 그걸 3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3차원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터너리 페이스 다이어그램 보면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등고선을 표현하면 뭐가 나오겠지만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상이 안정하냐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운더리만 결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2차원 평면에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아까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은 압력을 픽스한 거죠. 그래서 그린 거고 만약에
이쪽 축을 이렇게 해서 온도를 픽스해버리면 압력에 따라서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 그림을 또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그림을 그리겠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 개가 보통 온도에 관심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 압력, 온도를 다 바꿨을 때 관심이 있는 거라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원하면 프리 에너지와 압력에 대해서 축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를 희생해야 되죠. 그게 온도를 픽스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되나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비단 물이 아니라 이런 나트륨이나 틴, 그때 배웠던 뭐 아이언도 그래요. 철도 914도에서 FCC에서 BCC로 바뀐다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914도에서 Fe 같으면 이게 914도보다 높은 데서는 FCC, 914도보다 낮은 데서는 BCC 이렇게 겹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폴리모르피즘이라고 했어요. 동질 다상. 그래서 NA도 그렇고 이래요. 그럼 이게 조성이 하나죠. 컴포넌트가 하나니까 아까 말한 뮤는 컨스탄트라 빼버리면 프리 에너지는 펑션 오브 템퍼처 앤 프레셔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이쪽에 프레셔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또 역시 프레셔를 하나 고정해버린 거죠. 그림에 나타나려고. 뭐 예를 들면 일기압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만약에 기압이 바뀌면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이 온도가 막 바뀌겠죠. 그죠? 이게 똑같은 그림을 그린 거니까 이건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이 그래서 만약에 카본에 대해서 그린다고 합시다. 카본은 뭐가 있냐면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같은 카본에. 단위 원소가 하나죠. 그럼 분명히 카본과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여기 고온형이 다이아몬드예요. 상온에서는 카본이 안정해요. 그러니까 흑연이 안정해요.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싶어요. 엄청 온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게 압력축이죠. 압력을 바꾸면 이 점이 점점 낮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엄청 높은 온도인데 그걸 좀 끌어내서 고온 고압으로 하면 다이아몬드가 흑연에서 바뀔 수 있는 영역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 점이 압력에 따라 바뀐다는 거 알겠죠? 궤적을 보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다이아몬드가 그라파이트가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를 이 연력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런 조건에선 그게 안정하다는 것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지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저런 걸 봤을 때 어떤 온도가 되면은 여기보다 T2가 되면은 T1보다 T2가 되면 다른 상이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B라는 상이 안정하다 하면은 B라는 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고 B가 여기가 안정해. 그럼 가야 되면 이만큼 여기하고 여기 차이 이것이 부동력이에요. 저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상태가 그런 온도, 압력 무슨 조건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안정하다고 하더라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뭐가 결정해 주냐면 이 높이가 결정해 주죠.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일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온도, 압력을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얼음을 갖다가 0도 이상 뭐 하면은 일로 가고 싶다. 물론 여기서 가긴 가는데 그렇더라도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고온고압이다. 고온고압이에요. 그럼 여기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나는 다이아몬드가 그 상태에서 에너지가 제일 나아진 상태다. 온도하고 압력이 그렇게 바뀌면 난 다이아몬드로 있는 게 이퀄리brium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연력학으로 여기서. 근데 가냐 안 가냐 하는 거는 키네틱이에요. 이게 11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재료를 다룰 때 연력학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가냐 안 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는 절로 가면은 이 좋은 물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여기서 갖고 있는 물성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더라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못 가게 해야 될 경우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좋은 특성이 있다면. 아마 저쪽에서 좋은 특성이 있다면 가게 해야겠고 이쪽이 더 좋은 특성이 있다면 못 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는 나쁜 게 없다고 그랬죠. 단점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응용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터미널로지 페이스 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상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설탕물도 얘기했고 물에 기름이 뜨는 것도 얘기했어요. 근데 물에 알코올을 섞으면 그러니까 뭐 40몇 도짜리 소주가 뭐 20몇 도다 그러면 거기 알코올하고 물이 섞여 있는데 구별 안 되잖아요. 자,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physically and chemically 유니크하고 homogeneous해야 돼요. 화학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게 물리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그때 말했지만 고체경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상을 해놔요. 물론 육안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스피시스라는 게 있어요. 스피시스, 종. 예를 들어서 종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뭐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 다 어떤 관심 있는 스피시스를 다 모았다고 가능한 모든 화학 물질들이라고 할까요? 종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컴포넌트라는 게 있죠. 컴포넌트는 이런 스피시스 중에서 미니멈 넘버라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숫자가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H2O라는 게 컴포넌트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H2하고 O2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알고 싶다 하는 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근데 좋은 세 가지가 나와요. 하지만 H2하고 O2를 합치면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는 이 두 개의 관계식에서 종속될 수 있어요. H2 더하기 2분의 1 O2는 H2O가 나오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다른 두 개의 종속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하고 이거 섞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기고 안 생기는 건 이거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지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시스의 수에서 그 서로 연결해주는 연립시켜주는 식이 있죠. 그 식의 수를 빼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왜 미지수가 5개인데 식이 3개면 2개는 절대 안 풀리는 게 나오죠. 그게 바로 그런 개념이 컴포넌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뭐 괜히 들어갔지만 예를 들어서 C하고 O에 관심이 있다. 이 두 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CO2도 나올 수 있고 CO도 나올 수 있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거는 이 두 가지에서 다 결정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CO2, CO, O2C가 있더라도 컴포넌트는 2개밖에 없어요. O와 C밖에 없는 거예요. O2하고 C.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스래요.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N은 별도로 온도, 압력. 이건 조성에 관한 텀이죠. 이건 조성이에요. 종이니까 여기서만 이 조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온도와 압력은 항상 들어가는 변수죠. 그래서 우리가 N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온도, 압력, 이 컴포넌트 이거를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심플 시스템에서 자기장과 전기장과 뭐 기타 거를 생각 안 한 기계적, 열적, 그 다음에 화학적 평형만을 생각할 때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독립 변수의 수예요. 컴포넌트의 수와 N의 수는. N은 항상 2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해가 되죠? 자, 프리에너지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의존을 하는데 이건 디펜던트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자들이 뭐가 있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컴포넌트의 수와 온도와 압력. 이걸 더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도 독립적으로 못 움직이는 아까 이퀘이션에서 엮이는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남는 놈은 연립방정식을 풀고 남은 것은 항상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독립변수. 그래서 컴포넌트 N이 독립고 degree of freedom이라는 것은 뭐냐? 자유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 지금 연력학에서 다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죠? 2학기 때 배울 것 같은데. degree of freedom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해두면 개념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Independent intensive variables for given system. degree of freedom이라 F라는 표현을 해주는데 number of face라 P, component C, 이건 N. 이것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intensive variable. 그럼 intensive variable 뭐냐? 온도, 압력, density, composition. extensive variable이 있겠죠. intensive가 있어. extensive는 볼륨, mass, 뭐 internal energy, enthalpy. 이게 뭐냐면 external variable은
양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이 density는요, 요만큼이 있어서 어떤 물질의 density가 뭐 2.3g/cm 세제곱센티미터라면 그게 이만큼 있더라도 똑같은 2.3을 갖죠. 근데 1몰의 부피가 3리터다. 그러면 2몰의 부피는 6리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몰수나 이런 거에서 달라지는 값인데 이거는 온도, 요만큼이 100도다. 그럼 그런 물질이 이만큼 있어도 100도죠. 물질이 10배라고 1000도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죠? 압력도 마찬가지죠. 요만큼의 지금 압력이 있으면 이만큼도 똑같은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또 수학적으로 나오는 건데 어쨌든 intensive variable이라는 것은 이렇게 몰수 혹은 양에 비례하지 않는 값이에요. 이것은 그런 거에 따라가요. 엔탈피, 여러분 이미 엔탈피, 엔트로피 계산하고 했겠지만 1몰의 엔탈피가 얼마다 하면 2몰이면 2배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는 몰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텐시브 베리어블을 몇 개를 자유롭게 움직여도 상을 안 받겠냐 이런 거예요. 0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하 3도에서 얼음이 안 정하잖아요. 일기압하에서. 근데 그걸 영하 5도로 내려도 얼음이 안 정하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좀 바꿔도 얼음이라는 상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 인텐시브 베리어블을 바꿨을 때 그 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그런 인자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자유도라고 그래요. 이건 뭐 아까 했지만 the element of compounds which are mixed initially. 뭐 컴포넌트라는 것은 여기서 알루미늄하고 카파에 관심이 있다면 두 개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알루미늄하고 카파, SI 아까 했던 것처럼 실리콘하고 산소가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놓으면은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컴포넌트가 두 개인데 이것이 중간에 SiO2를 만들 수도 있고 중간 화합물로 SiO2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컴포넌트가 안 돼요. 스피시스는 되지만. 그래서 만약에 알루미늄하고 카파를 두 개를 갖고 내가 관심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런 화합물이 예를 들어서 1대1짜리도 있었고 알루미늄 두 개, 뭐 카파 하나, 원자가 다 이런 엑스레이 찍으면 이거랑 다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합시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스피시스에서 속하지만 컴포넌트에는 안 속해요. 컴포넌트는 이거 두 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것이 AL하고 CU가 적당히 합쳐서 AL, 뭐 CU래나 가상의지만 알로이가 나오니까. 자, 뭐 페이시스는 아까 얘기했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아마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하고 아까 말한 모든 변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외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 경우에도 많이 공부를 하니까 이 식을 외우는데 헷갈려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P 더하기 C는 F 더하기 2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막 그게 섞여 가지고 근데 여러분은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것도 이제 깁스 97 그 이퀘이션에서 나오는 건데 이 깁스라는 사람 나오죠. 이쪽을 봐요. 이게 number of component의 수죠. 이가 뭘까요? 온도와 압력이에요. 그럼 이쪽은 다 뭐예요? 독립 변수의 수예요. 어떤 시스템, 심플 시스템에서 독립 변수의 수예요. 이런 것들이 다 혼자 따로따로 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왜? 지금 뭐예요? 온도, 압력 조성이 막 바뀔 때 그런 조건에서 상이 몇 개가 생기는가 궁금하잖아요. 상이 하나가 생기냐 아니면 설탕이 가라앉느냐 뭐 이런 게 관심 있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구별할 혹은 화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의 숫자라고요. 그럼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이 막 바뀔 때 이 상의 수는 몇 개냐를 알고 싶을 때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럼 자유도가 몇 개냐는 거가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 더하기 상의 수는 이쪽은 다 4개밖에 없잖아요. 내가 궁금한 게 자유도하고 상의 수인데 이쪽은 컴포넌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식을 절대 헷갈릴 수가 없어요. 한쪽 변에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의 숫자예요. 그리고 한쪽은 나머지죠. 그럼 디그리 오브 프리덤하고 페이스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태여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식을 이쪽을 뭐 이게 P 더하기 C였냐 F 더하기 C였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쪽은 다 독립변수의 수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C 플러스 2는 여기 mu i, 아까도 말했지만 컴포넌트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TP. 여기서 E는 T와 P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케미칼, 더멀, 미케니칼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이런 거 TP, μI, V로도 될 수 있지만 이런 V는 PB는 nRT라는 종속관계식에 의해서 하나 변수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런 종속 변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 컴포넌트 시스템을 아까도 말했지만 컴포넌트가 하나다. 유너리, 유니콘, 두 개다. 바이시클, 바이너리, 세 개, 터너리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보통 이제 터너리 시스템도 많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엘로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바이너리 정도까지 하고 세라믹 같은 경우에를 공부하려면 이제 터너리를 많이 들어갑니다. 세라믹은 성분이 이미 두 개예요. 세라믹은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크리스탈이거나 코밸런트도 일부 있지만 거의 아이오닉 같이 산화가 됐거나 질화가 됐거나 이미 어떤 금속이 산화가 됐거나 질화가 됐으니까 그 자체로서 뭐 SiO2 이미 산화됐죠.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미 산화가 된 것들이에요. 그럼 이미 두 개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다 뭐 또 하나 하면은 뭐 삼성국에 쉽게 나옵니다. 어쨌든 터셔리. 그래서 우리 이제 주로 이성분계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너리, 바이너리, 터너리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근데 저 시계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조금 일성분계 좀 아까 했던 거 몇 개 해볼게요. 요거하고 요 다음 거까지 해볼게요. 자, 이건 아까 봤던 물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물의 상평형도인데 이거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물리화학 책에서. 이게 왜 나왔는지 알겠죠? 어떻게 나왔는지. 이쪽 축이 프리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판때기가 여기가 판때기가 몇 개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 경계면이고 나머지 판때기는 이거보다 프리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제일 밑에 판이 어디서 되느냐 하는 거니까 솔리드 판이 붙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이런 것 아까는 선이었는데 압력을 쭉 바뀌면 그게 뭐예요? 비행기 날개처럼 이렇게 휜 판이 되겠잖아요. 그 판때기들이 세 개가 겹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데 판을 하고 그 다음 판하고 이렇게 뭐 겹치는 데 그려놓은 걸까 아니 이게 그죠? 그 궤적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가장 낮다는 거예요. 여기 위로는 솔리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판때기는 이거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프리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얘기, 요 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그러죠. 삼중점이라고 그래요. 인베리언트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조금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가 솔리드, 리퀴드. 이거를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일기압이니까 우리가 보통 물을 일기압에서 사용하니까 일기압에서 보면 여기서 녹죠. 얼음과 물이 요 일기압하에서 요 온도에서 겹치는데 이 온도는 딱 0도가 아니에요. 아 이게 참 0도인가? 요 삼중점이 좀 틀리죠. 근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뭐냐 하면은 아까 말한 F 더하기 P는 C 플러스 2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이 다 하나예요. 여기도 상이 하나죠. 여기는 얼음밖에 없죠. 이렇게 여기도 베이퍼 하나밖에 없어요. 상이. 그죠? 그러면 P 플러스 잘 봐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해석하는 겁니다. F 더하기 P는 C 플러스 2인데 자 상이 지금 이런 데를 봅시다. 솔리드 뭐 여기도 못 되고 상이 하나죠. 페이스 하나예요. C 하나죠. H2밖에 없잖아요. 자 이게 2면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가 나와야 될 텐데 이걸 잘 보라고.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온도와 압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온도와 압력이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이런 영역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 2라는 게 무슨 뜻을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액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압력축이고 이게 온도축이잖아요. 압력을 이만큼 바꾸고 또 온도를 이만큼 바꿔도 역시 물이 있죠. 그런 영역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마음대로 바꿔도 물이라는 게 안정화되는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온도를 뭐 이만큼 바꾸고 물을 이만큼, 압력을 이만큼 바꿔도 되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만큼 바꾸면 솔리드로 넘어가지 않냐, 온도를. 그런 바로 의심을 하겠죠. 여기서 degree of freedom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두 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자유도예요. 여기까지 넘어오면 그런 거 하나도 없겠죠. 요 안에 영역에서 온도와 압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나오냐? 나오죠. 온도를 바꾸고 마음대로 바꿔도 되죠. 자, 요 선상을 봅시다. 요 선상. 요 선상은 어떤 상이죠? 지금 프리 에너지가 뭐하고 뭐가 같죠? 솔리드와 리퀴드가 같죠, 여기는. 그 바운더리니까 두 개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점이다. 일기압하에서 얼음과 물이 공존해요, 여기. 그럼 여기 상이 몇 개예요, 요 선상은? 상이 몇 개죠? 상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 저 선상엔. 이 선상엔 상이 몇 개가 있죠? 다 두 개죠. 이거하고 이게. 여기는 이거하고 이거. 여기는 이거하고 이거가 있어. 그럼 상이 두 개. 그러면 여기가 페이스가 두 개 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뭐죠? 하나밖에 없죠. 자유도가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두 개의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온도를 바꿔봅시다. 압력을 바꿨다? 온도를 바꿔봐요. 압력을 이렇게 바꿔봐요. 그러면 두 상영역에서 벗어나죠. 그쵸? 맞아요? 그러나 내가 압력을 요만큼 봤을 때 거기에 맞는 온도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딱 여기에 맞는 요 온도 요만큼이죠. 온도가 종속이 돼버렸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죠. 압력이 바뀌면 온도는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는 마음대로 못 바뀌어요. 거꾸로 온도를 바꾸면 압력이 온도에 맞춰져서 움직여야지 자기 마음대로 인디펜던트하게 못 움직이죠. 프리덤이 없어요. 하나가 바뀌면 변수가 다른 애는 그걸 맞춰주려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선상에는 하나밖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없어요. 페이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넘버 오브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독립 변수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게 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만약에 내가 온도를 이렇게 바꾸면 두 상에서 베이퍼로 바뀌죠. 근데 계속 유지하려면 그 압력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압력은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딱 두 상을 유지하는 데는 요 한 점이니까 딱 정해져 버려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삼중점, 인베리언트 포인트는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삼중점이라고 부르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상이 몇 개가 있어요? 상이 세 개가 있죠. 상이 세 개가 있으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제로가 되죠. 이 점은 어떤 거를 조금만 틀어줘도 세 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딱 압력 온도가 딱 맞아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invariant 포인트라고 그래요. 불변점. 불변점이죠. 변할 수가 없는 점. invariant. invariant 포인트라고 그래요. 불변점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나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하나 더 볼까요? 이것은 드라이 아이스예요. CO2. CO2를 얼린 게 드라이 아이스죠. CO2 여기 솔리드가 있어요. 역시 프레셔하고 템퍼러처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솔리드 플러스 가스. 그러니까 이런 선은 다 이런 쪽에서는 여기 보면 가스가 안정하고요. 여기선 드라이 아이스가 안정하고 여기선 리퀴드가 안정한데 뭐 드라이 아이스의 경우는 이런 임계 포인트가 나와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해서 31도인가 그럴 거예요. 31도 이상이 되면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절대 여기서 리퀴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임계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슈퍼 크리티컬 그 초임계 유체라는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그래서 이런 데가 되면은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또 과학에 응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뭐 이건 우리가 지금 주로 보자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데 보면은 이 선상은 두 개의 상이 있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예요. 여기도 삼중점이 있죠. 트리플 포인트, 삼중점 혹은 인베리언트 포인트, 불변점.
그래서 여기 딱 정해지죠. 온도와 압력이 딱 정해져요. 이 온도와 압력에서만 딱 세상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여기서 온도가 틀려도 안 되고 압력이 틀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인베리언트죠. 베리어블이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딱 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신기한 게 상온이 여긴데 여기서 기체하고 고체가 만나는 데가 일기압하에서 보면 여기잖아요. 보통 일기압이죠.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를 가지려면 우리가 굉장히 압력을 올려주든지 해야 되고 일기압하에서는 이 온도 80도만 넘으면 기체가 돼버리죠. 그래서 승화를 하는 거죠. 드라이 아이스는 액체 영역을 안 거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유너리 시스템을 오늘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유너리 시스템은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한 거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바이너리로 넘어가면 굉장히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바이너리에서 터널이는 안 넘어가니까 바이너리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되는 이제 그 뭐 FE 아연, FE 카본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오늘 거를 잘 이제 숙지를 해야지 가고,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연력학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